친구들 안녕? 늦은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또 늦게 자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은 산책하는 게 좀 포근한 것 같더라고요. 바람이 그렇게 많이 차가운 것 같진 않았어요. 어떠셨어요?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은 산책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소유하지 않은 아름다운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햇살이 되게 따뜻했으니까 그런 따사로운 햇살,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좀 겨울이니까 차갑게 느껴지는 그런 공기들 있잖아요. 찬바람 냄새도 느껴지고 찬바람 냄새도 나고 그런 공기, 또 지금은 겨울이니까 많은 꽃이 펴있진 않지만 특별히 그렇게 심어놓은 꽃들 아니면은 그냥 들꽃들은 좀 보기 어렵기도 하지만 들꽃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어서 그렇게 자주 볼 수 없다면 그런 그립고 애틋한 마음들, 그런 것들도 갖지 못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갖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그런 소중함들이 더 애틋하고 사랑스럽다고 느껴지고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꼭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어떤 대상들을 떠올릴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자체가 그냥 행복하고 감사한 일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또 반면에 소유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또 소유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가 가진 옷이라던가 내가 가진 물건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요. 내가 성취하고 이렇게 놓은 어떤 것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진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갖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애틋하고 그런 마음들을 느낀다면 또 이미 가졌는데 감사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고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산책하면서 느낀 것들은 그런 부분이었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인간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일적으로 만나면 때때로 어렵고 힘든 관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관계들은 어렵다고 느끼고 때때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요점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은 말을 해도 좋은 마음을 품어도 늘 사랑을 얘기해도 욕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그런 무례함에 대해서는 참지는 않거든요. 바로 혼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바로 짚고 날리고 이러는 편인데, 그래도 더 깊은 마음 안에는 저렇게 욕하고 저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수록 더 안아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혼내고 뭐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미운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나쁜 표현들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상처받은 그런 내면 아이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또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해달라고 울고 있는 내면 아이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니까 어쩌면 마음이 더 아프고 외롭고 더 슬픈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까지 보니까 내가 좀 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겠다, 더 큰 사랑을 품고 좀 연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욕을 하는 사람들도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다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안타까운 점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예쁜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서 안타깝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아니고 나한테 그런 자각이나 깨달음이 있어야 내 생활이 변화하고 그런 내 삶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언젠가 어떤 좋은 계기들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모두 다 그런 속도가 다르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거나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거나 내가 그동안 살아온 성장 배경들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나 또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또 그런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업들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카르마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꼭 그런 마음에 울림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태어난 선물로 우리가 태어난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미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벌레로 태어나서 그냥 다른 더 센 짐승에게 죽을 수도 있고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무심코 밟아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미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또 더 발전하려고 하는 성장 욕구도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큰 감사를 느끼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오늘 별일 없이 살았다면 그것도 고마운 일이고 오늘 아프지 않다면 그것도 고마운 일이고 그냥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맛있는 음식 먹게 된 것도 고마운 일이고 또 내가 받은 여러 가지 도움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고받는 그런 도움의 손길들도 너무나 감사한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그렇게 감사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말했듯이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소망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꼭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기뻐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그런 기분들을 늘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삶이 늘 평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리고 늘 사람들로 넘쳐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인연마다 선언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다. 내가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와도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릇을 갖지 못한다면 좋은 사람들이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줄 줄 아는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거의 보면 자기 얘기만 하느라고 나무 얘기를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나무 얘기를 먼저 들어야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듣지 말고 충분히 들어보고 만약에 모르겠으면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거야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들어야지 알죠. 들어야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또 내가 가진 생각이나 내가 가진 마음들 이게 100% 옳거나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내 생각이나 마음을
수정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도 늘 점검하고 체크하려면 들어봐야 듣는 귀가 열리고 또 지혜가 열리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기 얘기가 우선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늘 보거든요. 그래서 나라면 참 슬플 것 같다, 나라면 참 속상할 것 같다, 나라면 안 그럴 텐데 내가 저런 입장이라면 화가 날 것 같다, 그런 시선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도 안 하고, 그게 저의 기본 모토거든요.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을 건데 내가 싫은 걸 다른 사람한테 굳이 강요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나처럼 보면 그 누구를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다. 그러면 뭐 명품으로서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말로 행동으로 나의 가치를 깎아내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나라는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갈고 닦을 것인가, 더 점점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가진 특별한 재능을 나누고 내가 가진 마음과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 같거든요. 그래서 점점 내가 품은 사랑들이 나비 효과를 나타내서 좀 더 평화롭고 따뜻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너무나 슬프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그런 만나는 인간관계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을 전하는 요정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연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친절하게 대하고, 누구를 만나도 진심으로 대하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고, 이런 게 기본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늘 빛날 것이다. 지금도 빛나고 있지만 훨씬 더 여러분만의 아우라를 갖게 되고 보석 같은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늘 어딜 가나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팅커벨 요정처럼 피터팬처럼 이렇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요정들이라고 생각해 보려고요. 그리고 책 읽어드릴게요. 템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메아리의 세계이다. 세상은 메아리의 세계이다. 우리가 분노하면 세상도 분노로 되받아친다. 우리가 사랑을 주면 세상도 사랑으로 화답한다. 자기 복은 자기가 짓는 거잖아요. 자기가 말로 복 짓고 행동으로 복 짓고 그렇잖아요. 사랑은 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구하는 순간 사랑은 날개를 잃고 비상하지 못한다. 지상의 가치는 세속적인 사랑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욕망이 되어 엄청난 고통과 비애를 초래한다. 사랑은 조건적이어서는 안 된다. 사랑을 이유로 뭔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사랑 속에 동기가 숨어 있다면 사랑은 또 다시 추락한다. 사랑이 그 동기에 갇혀버리기 때문이다. 동기가 사랑의 의미가 되고 사랑은 한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동기가 없는 사랑이야말로 무한할 수 있다. 그 사랑이야말로 순수한 기쁨이 되고 충실한 감정이 되고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향기가 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을 베풀건 간에 존재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한정 되돌려준다. 우리가 세상에 분노를 퍼부으면 세상도 우리에게 분노로 되받아친다. 우리가 사랑을 주면 세상도 사랑으로 화답한다. 이 자연의 법칙 안에 주는 대로 받는다는 진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미움은 미움을 낳고 사랑은 사랑을 낳으리니. 자연의 편에 서라. 사회와 자연이 충돌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든 항상 자연의 편에 서라.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은 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사회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사회 통념 위에 놓여 있다. 심지어 사회가 광기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우리는 그에 부응해야 했다. 그래야 비로소 정상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요구가 서로 상충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자연의 요구와 같다면 갈등에 빠질 이유가 없다. 문제는 사회가 추구하는 영달이 개인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다는 데 있다. 사회는 제 이윤 논리만 앞세우고 개인은 거기에 희생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완전히 뒤죽박죽된 이 세상을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사회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는 하나의 조직에 불과하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지 않은가? 마음 가는 대로 웃어라. 왜 웃을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가? 삶 그 자체만으로도 웃을 만한 충분한 이유인 것을. 웃는 것만큼 세상에서 가장 하기 쉬운 일이 없는데도 그대는 좀처럼 웃지 않는다. 거의 웃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웃을 때도 진솔하지 못하다. 마치 상대에 대한 예의처럼 어떤 의무를 지키기 위해 마지못해 웃는 것 같다. 웃음은 즐거움에서 나와야 하며 타인에 대한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웃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는가? 웃음은 저절로 나와야 한다. 웃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일어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세상 만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대는 한시도 웃음을 참지 못할 것이다. 하나같이 웃음을 자아내는 일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애써 웃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웃음에 대해, 사랑에 대해, 삶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 이 인색함을 버리는 순간 그대는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할 것이다. 웃음이야말로 참된 종교이다. 심오한 무지는 그대를 평안하게 한다. 내가 말하는 무지의 의미는 부정적 의미의 무식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무지는 대단히 근본적이고 현존적이며 긍정적인 의미의 무지이다. 모든 지식은 불필요하다. 소위 지식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지식은 우리에게 알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대는 항상 곁에 있는 배우자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대는 자녀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들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누군가 물이 뭐죠? 하고 물으면 그대는 H2O라고 대답한다. 그대는 단순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물이 무엇인지 H나 O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이름만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H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대는 수소라고 대답한다. 그런 식으로 그대는 차례대로 분자, 원자, 전자의 이름들만 나열하면서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할 뿐이다. 그리하여 전국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절대적인 무지만이 남는다. 처음에는 물이 무엇인지 몰랐고 이제는 전자가 무엇인지 모른다. 결국 우리는 그 어떤 지식도 얻지 못했다. 그저 우리는 이름을 붙이고 구분하는 개인만 했을 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무지는 너무나 심오하고 궁극적인 것이어서 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대가 무지함을 이해하게 되면 어느 순간 무지 그 자체에 대해 평안해질 것이다. 무지한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무지가 아름다움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알아야 할 것도 없어진다. 무지는 광대하고 거대한 궁극 상태이다. 에너지의 채널을 돌려라. 분노의 에너지를 창조 에너지로 전환시켜라.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내일이면 그와 똑같은 일에도 전혀 화나지 않으리. 사람들이 자주 화를 내는 원인은 미처 소모되지 못한 창조적 에너지의 과도한 축적 때문이다. 문제는 분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짜증스럽고 화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일단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면 그 절반은 이미 해결된 셈이다. 그대의 에너지를 창조적인 일로 전환시켜라. 분노를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무시하라. 그대의 에너지를 더욱더 창조적인 활동으로 돌려라. 그 에너지를 그대가 사랑하는 것에 쏟아라. 분노가 창의성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대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이면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도 전혀 화가 나지 않을 것이다. 분노는 이제 에너지가 되어 흐르고 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작은 일에 연연해 하겠는가? 무엇이든 완전하게 하라. 그대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억누르지 말라. 가능한 그것을 완전하게 하고 완전히 껴있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즐겨라. 누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그 역할은 그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일 그대가 완전하게 놀 수 있다면 무의식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사라져 증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그대가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다. 만일 그대가 어린아이처럼 놀고 싶다면 그것은 어린 시절의 어떤 것이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어린 시절 그대가 원한 것만큼 어린아이로 있지 못했을 수도 있다. 누군가가 아이였던 그대에게 좀 더 어른스럽고 좀 더 성숙해지기를 강요했을 수 있다. 그리하여 미완성의 상태로 남은 당신의 어린 시절이 완전해지기 위해 계속해서 그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산책하고 있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농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예쁘면서 때때로 우리가 환경이 너무 달라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다른 생활을 해야 됐다면 저렇게 아이들과 함께 농구를 하면서 뛰어놀지도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 한켠에 뭔가 아프고 아린 마음이 들었고 또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그때도 글로도 썼는데 어떤 근무 환경에 있어서 그 업무 시간이 꼭 지켜져야 되고 그 시간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야 되고 그게 문서로 되고 그게 정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휴가가 정확하게 주어지고 그 휴가가 지켜져야 그 시간들을 온전히 자기 개인적 일이 아니라 뭐 여행도 일로서 연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그런 여행을 하면서 온전히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위해서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꼭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게 휴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사내 규정 안에 그런 법적인 휴가를 꼭 규정해두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계약서에도 그런 설명 고지 의무가 반드시 있어서 계약서들도 설명을 꼭 해주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을 해도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다른 아름다운 삶들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개인적인 삶이 있으니까 나의 삶이 행복하다.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 인생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그렇게 뭐 서류를 뗄 수 있고 그런 급여의 차이가 정규직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급여의 체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육아휴직을 하면서도 이 육아휴직을 내는 게 미래에 우리나라를 책임질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또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야 그런 기반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깃들이 꼭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야 자살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래도 살만하다.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삶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 국민들이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 이런 게 가장 중요하고 급선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하여 미완성의 상태로 남은 당신은 어린 시절이 완전해지기 위해 계속해서 그대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끝장내야 한다. 비록 그대가 그 시절의 어린아이로 되돌아가지는 못하지만 일단 그 앙금을 완전히 쏟아붓고 나면 두 번 다시는 그 앙금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손을 본다 읽어드릴게요. 시멘트 벽과 수납창고 앞 장의자가 만나는 구석 자리에 배낭을 끌어안고 옹크려 앉아 당신은 깜빡 잠들었다. 흠칫 잠이 얇아질 때마다 윤을 매일에서 반복된 단어들이 커서처럼 눈부시게 깜빡인다. 증언, 의미, 기억, 미래를 위해 전구 속 필라멘트처럼 가느다란 신경의 각성을 따라 당신은 눈을 뜬다.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은 얼굴로 불빛이 침침한 복도와 어두운 응급실 유리문 밖을 둘러본다. 썰물처럼 잠이 밀려나가며 고통의 윤곽이 또렷해지는 순간 어떤 악몽보다 차가운 순간이 다시 왔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기억해달라고 윤은 말했다. 직면하고 증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30cm 나무자가 자궁 끝까지 수십 번 후벼 들어왔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소총 개머리판이 자궁 입구를 찢고 짓이겼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하혈을 멈추지 않아 쇼크를 일으킨 당신을 그들이 통합병원에 데려가 수혈받게 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2년 동안 그 하혈이 계속되었다고, 혈전이 나팔관을 막아 영구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타인과 특히 남자와 접촉하는 일을 견딜 수 없게 됐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짧은 입맞춤, 뺨을 어루만지는 손길, 여름에 팔과 종아리를 내놓아 누군가의 시선이 머무르는 일조차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몸을 증오하게 되었다고, 모든 따뜻함과 지극한 사랑을 스스로 부서뜨리며 도망쳤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더 추운 곳, 더 안전한 곳으로 오직 살아남기 위하여. 너무 끔찍하다. 당신이 앉은 곳에서 일부만 보이는 응급실 내부는 여전히 대낮처럼 불이 밝혀져 있다. 어린아이인지 젊은 여자인지 구별할 수 없는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보호자인 듯한 중년 남녀 목소리가 높아진다. 다급한 발소리를 내며 뛰어가는 간호사의 옆모습이 보인다. 당신은 배낭을 메고 일어서서 현관 밖으로 걸어 나간다. 시동이 꺼진 구급차 2대가 서늘한 불빛을 맞으며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본다. 더 이상 바람이 미지근하지 않다. 이제야 열기가 식은 것이다. 인적이 끊긴 아스팔트 도로를 따라 잠시 내려가다가 당신은 출입이 금지된 잔디밭으로 들어선다. 잔디밭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병동 본관을 향해 걷는다. 양말 목이 짧아 옷자란 축축한 풀들이 당신의 발목을 적신다. 비가 내리기 직전의 진한 흙냄새를 당신은 들이마신다. 잔디밭 가운데 현수막을 덮고 나란히 누워있었다는 여자아이들의 얼굴을 문득 떠올린다. 부스스한 얼굴로 현수막을 걷고 일어나 잔디밭을 걸어 나오는 여자아이들의 가벼운 걸음걸이를 떠올린다. 목이 마르다. 1시간 전에 양치질을 했는데도 혀 뒤쪽이 쓰다. 캄캄한 잔디 아래 연달아 밟히는 게 흙이 아니라 잘게 부서진 유리 조각들 같다. 그 밤 이후로 젖은 수건을 문고리에 걸어두지 않았어. 하지만 그 겨울이 갈 때까지 더 이상 물수건이 필요 없이 봄이 된 뒤에도 그 소리가 문 쪽에서 들렸어.
아직도 이따금 용케 악몽 없이 잠에서 깨어나려는 순간이면 그 소리가 들려. 그때마다 난 어둠을 향해 떨리는 눈꺼풀을 열어. 누구야? 누가 오는 거야? 누가 이렇게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오는 거야? 모든 건물의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모든 창문이 걸어 잠겨 있었다. 그 어두운 거리 위로 얼음은 눈동자같이 11의 달이 당신이 탄 소형 트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방송은 여대생들이 했다. 그녀들이 완전히 지쳤을 때, 목이 갈라져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40여 분 동안 메가폰을 잡았다. 불을 켜주세요, 여러분. 당신은 그렇게 말했다. 캄캄한 창문들을 향해 누구 기척도 느껴지지 않는 골목을 향해 말했다. 제발 불이라도 켜주세요, 여러분. 군이 그 트럭을 새벽까지 내버려 둔 것은 병력의 이동 경로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당신은 나중에 알았다. 동트기 직전에 체포된 뒤 여자들은 광산 경찰서 유치장으로, 운전을 맡았던 청년은 상무대로 끌려갔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당신은 여대생들과 따로 수감되었고 보안 부대로 이송되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하루 한 장 삶에 새기는 논어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자. 염구가 말했다. 저는 선생님의 돌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힘이 부족합니다. 공자가 말했다.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도중에 포기하는데 지금 너는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이다. 염구는 자유를 말한다. 공자가 누추한 곳에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는데 아내는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며 그 즐거움이 변치 않는다라고 아내를 칭찬했다. 그 말을 듣고 염구가 선생님은 돌을 좋아하지만 자신은 힘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공자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시도해보고 나아갈 역량이 부족해 중도에 그만두지만 염구 너는 수작조차도 하지 않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다고 일깨우고 있다. 공자는 역량보다 의지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3포 세대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2011년에 처음 등장했는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다. 하지만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세 가지에 더해서 취업, 내 집 마련, 건강관리, 인간관계, 희망 등등을 포기한 M4 세대가 등장했다. 또 니트족이라는 용어가 있다. 15세에서 34세의 청년층 중에서 직업이 없지만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니트족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사회 구조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개인의 인생에서 볼 때 15세에서 34세는 한창 꿈을 꾸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경력을 쌓아가는 시기다. 그런데 인생 황금기에 취업에 대한 활동도 하지 않고 의지가 없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맨주먹으로 현대그룹을 일군 정주영 회장의 명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가 이봐 시도는 해봤어? 라는 말이다. 정주영 회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부하 직원들에게 늘 했던 말이다. 정주영 회장의 말은 공자의 말처럼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긋지 말고 도전하고 부딪히며 자신의 한계를 뚫고 나가라는 의미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안 되고 능력이 모자라서 안 되고 상황이 불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는 태도는 염구처럼 자신이 해내지 못하는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찾는 것이다. 중국에 류이닝이라는 인기 가수이자 배우가 있다. 그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조부모에게 그를 맡기고 재혼했다. 또한 할머니마저 일찍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 그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리학교에 진학해 요리사, 웨이터, 각종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꿈인 가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모던 브라더스라는 밴드를 만들어 머무는 곳에는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고 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며 하루에 10시간씩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왕흥 인터넷 스타로 이름을 알리고 마침내 연예계로 진출해 가요계 각종 상을 휩쓸고 최고의 가수가 되었고
배우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어 중국 최고의 엔터테이너가 되었다. 또한 학연과 인맥의 영향력이 막강한 중국 연예계에서 류이닝은 전문적인 보컬 트레이닝을 받은 적도 없고 유명 방송, 영화, 예술 대학 졸업장도 없지만 스스로 갖고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류이닝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심, 근면함, 열정이라는 강한 의지였다. 우리의 삶을 고해에 비유한다. 삶은 어느 누구에게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좌절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자신이 원하는 그대로 삶이 펼쳐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성과가 없다면 자신이 하려는 일이 정말 자신의 재능과 적성에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을 할 때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재능이 없다면 다른 길을 모색하며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면 내가 만들면 그것은 길이 된다. 정종 회장은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포기는 자신에게 다가올지도 모르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도 같다. 다방면을 자유자재로 연결하는 능력을 갖추자.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한 가지 용도에만 쓰이는 그릇처럼 한 가지 분야에 국한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릇은 밥그릇에는 밥을 담고 국그릇에는 국을 담듯이 그 모양새와 용량이 있어 그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이유 말해서 그릇의 의미를 사람에 비유하면 한 가지 분야에만 정통한 사람을 말한다. 만약 한 가지 분야에만 정통하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분야를 벗어나면 쓰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군자는 백성을 지도하고 이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한 가지 재능이나 한 가지 재주만 갖추어서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군자는 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옛날의 군자들은 정치는 물론 법률과 병법 그리고 천문, 연구와 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다. 예를 들면 정약용은 과학자가 아닌 관리의 신분이었지만 수원화성을 지을 때 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거중기를 만들어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 한 가지 용도에만 쓰이는 그릇처럼 한 가지 분야에 국한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양한 일들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인간 사회는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살아가는 데 있어 사람들과 관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자도 자신의 말처럼 군자불기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공자의 부친은 지금의 현급 관리에 해당하는 읍제를 지냈는데 공자가 3살 때 세상을 떠나 공자는 어렸을 때 공공한 집안 형편으로 거친 일을 하며 살았다. 공자는 생계를 위해 개씨 집안의 가신으로 있으면서 창고관리, 가축 여물주기, 회계 일을 맡아 하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 자학으로 30대에는 학문의 대가가 되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공자는 재주가 많고 다재다능했다. 잔 제6장을 보면 공자가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태제가 자공에게 물었다. 공자께서는 성인이십니까? 어찌 그렇게 많은 재능을 지니셨습니까?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진실로 하늘이 내리신 성인이시고 또한 많은 재능을 지니고 계십니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 말했다. 태제가 나를 아는구나. 나는 어린 시절 가난했기 때문에 잡다하고 소소한 일을 두루 잘하게 되었다. 공자가 다방면의 지식에 능통하고 학문에서 최고 대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에서 여러 가지를 두루 경험하면서 그와 병행해 학문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공자의 학문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시공을 뛰어넘어 우리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이유는 공자 자신이 학자이자 다방면을 체험한 생활인으로서 학문과 경험을 통해 얻은 삶의 지혜가 그 가르침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공자가 강조했던 통섭, 일이관제의 능력이 인재의 조건 중 하나가 되었다. 이제는 한 분야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혁신 능력이 뛰어나고 다방면의 능력을 두루 갖춘 종합형 인재가 환영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도 지식 중심이 아닌 지덕체를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는 전인교육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앞으로 한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 다방면을 꿰뚫어 자유자재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로 환영받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늦어서 많이 주무시고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주무시지 않고 또 얘기를 들어주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서 또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으셨어요. 100만 번 볼뽀뽀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나 참 고생 많았다 이렇게 스스로 토닥토닥 해주시고 또 머리도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서 그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면 푹 주무시고 아직 주무시지 않고 계시다면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그리고 또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일들 생각하고 자면 또 잠재의식이 여러분의 의식보다 3만 배는 더 뛰어나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꼭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망들이 선한 방향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따뜻하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굿나잇. 안녕.